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를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식이 꼭 필요할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위로와 지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몇 가지 상황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가장 닮아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아주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한창 꿈 많고 순수했던 시절이었겠죠. 대학교 캠퍼스나 동아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겠죠. 자연스럽게 우정은 연애 감정으로 발전했고 그 설레는 감정은 머지않아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들을 묵묵히 받아줄 존재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대는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대중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반드시 관객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든 수십, 수백 명의 관객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객의 관심과 찬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급원, 즉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었냐고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는데 능숙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유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좋은 기억을 떠올리든 그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에요. 관계 초기에는 정말 꿈처럼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황홀경 단계 또는 사랑 폭격 단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시기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동거, 임신과 출산, 혹은 그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자신의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당신은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결혼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의식이었을 겁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결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매력을 과시하고 수많은 하객들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거대한 공급 파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반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끼고 빼기를 반복할 겁니다. 출장을 가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지를 슬쩍 빼고 싱글 행세를 하겠죠. 그러다 당신이 왜 반지를 끼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결혼한 사이인데 반지가 뭐가 중요해? 서로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뒤틀린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고 학대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기술이 더욱 교묘하고 세련되어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유리가게에 들어온 황소처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오랜만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을 이혼 소송 중인 불쌍한 피해자로 소개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무책임한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이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이 늘어놓았던 배우자에 대한 모든 비난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인 셈이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 당신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저 끔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야만 해 라는 거짓 서사를 통해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길들여 자신을 떠나려는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공급원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관계의 피해자라서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순진하고 마음이 약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이런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그저 사랑이 식어버린 이전 파트너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데이팅 앱을 사용하거나 동호회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났겠죠. 그들은 당신이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포식자에게 당신의 그 솔직한 이야기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학대할 수 있는 완벽한 사용 설명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점, 상처,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까지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는 훗날 당신의 목을 조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경청하며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며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부추겼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준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기생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되지 않고 당신의 말을 예전처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교묘하게 비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라며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당신과 이혼을 준비하던 이전 배우자는 당신이 낯선 사람의 조종에 의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포식자에게 넘어가 버린 후입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의 품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됩니다.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의 친절한 직원, 헬스장의 다정한 트레이너, 심지어 우연히 우편물을 잘못 가져다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들의 과거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이거나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교묘한 허구를 섞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사람과 그 주변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숙주를 찾아 헤매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순진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들러붙어 그들의 시간, 돈, 감정,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 휴지처럼 구겨 고속도로에 던져버릴 기회만을 노리는 포식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변하지 않는 패턴이자 그들이 갇혀버린 비참한 순환고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그들이 해오던 짓이고 당신에게 했던 짓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짓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퇴화할 뿐입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구상의 나르시시스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국 늙은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늙고 병든 나르시시스트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맺어온 모든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제자매를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그들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빨리 그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만약 당신을 버리고 떠난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새로운 연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롭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급원 역시 당신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운명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관계에 오래 머물렀을 뿐입니다. 당신은 고칠 수 없는 관계를 고쳐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이 갖지 못한 따뜻함과 공감 능력, 그리고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시간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흙먼지를 털어내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경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행복과 치유의 여정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를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식이 꼭 필요할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위로와 지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몇 가지 상황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가장 닮아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아주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한창 꿈 많고 순수했던 시절이었겠죠. 대학교 캠퍼스나 동아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겠죠. 자연스럽게 우정은 연애 감정으로 발전했고 그 설레는 감정은 머지않아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들을 묵묵히 받아줄 존재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대는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대중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반드시 관객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든 수십, 수백 명의 관객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객의 관심과 찬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급원, 즉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었냐고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는데 능숙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유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좋은 기억을 떠올리든 그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에요. 관계 초기에는 정말 꿈처럼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황홀경 단계 또는
사랑 폭격 단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시기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동거, 임신과 출산, 혹은 그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자신의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당신은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결혼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의식이었을 겁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결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매력을 과시하고 수많은 하객들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거대한 공급 파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반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끼고 빼기를 반복할 겁니다. 출장을 가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지를 슬쩍 빼고 싱글 행세를 하겠죠. 그러다 당신이 왜 반지를 끼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결혼한 사이인데 반지가 뭐가 중요해? 서로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뒤틀린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고 학대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기술이 더욱 교묘하고 세련되어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유리가게에 들어온 황소처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오랜만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을 이혼 소송 중인 불쌍한 피해자로 소개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무책임한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이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이 늘어놓았던 배우자에 대한 모든 비난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인 셈이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 당신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저 끔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야만 해 라는 거짓 서사를 통해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길들여 자신을 떠나려는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공급원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관계의 피해자라서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순진하고 마음이 약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이런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그저 사랑이 식어버린 이전 파트너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데이팅 앱을 사용하거나 동호회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났겠죠. 그들은 당신이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포식자에게 당신의 그 솔직한 이야기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학대할 수 있는 완벽한 사용 설명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점, 상처,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까지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는 훗날 당신의 목을 조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경청하며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며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부추겼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준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기생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되지 않고 당신의 말을 예전처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교묘하게 비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라며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당신과 이혼을 준비하던 이전 배우자는 당신이 낯선 사람의 조종에 의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포식자에게 넘어가 버린 후입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의 품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됩니다.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의 친절한 직원, 헬스장의 다정한 트레이너, 심지어 우연히 우편물을 잘못 가져다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들의 과거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이거나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교묘한 허구를 섞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사람과 그 주변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숙주를 찾아 헤매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순진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들러붙어 그들의 시간, 돈, 감정,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 휴지처럼 구겨 고속도로에 던져버릴 기회만을 노리는 포식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변하지 않는 패턴이자 그들이 갇혀버린 비참한 순환고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그들이 해오던 짓이고 당신에게 했던 짓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짓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퇴화할 뿐입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구상의 나르시시스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국 늙은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늙고 병든 나르시시스트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맺어온 모든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제자매를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그들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빨리 그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만약 당신을 버리고 떠난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새로운 연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롭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급원 역시 당신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운명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관계에 오래 머물렀을 뿐입니다. 당신은 고칠 수 없는 관계를 고쳐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이 갖지 못한 따뜻함과 공감 능력, 그리고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시간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흙먼지를 털어내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경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행복과 치유의 여정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를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식이 꼭 필요할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위로와 지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몇 가지 상황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가장 닮아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아주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한창 꿈 많고 순수했던 시절이었겠죠. 대학교 캠퍼스나 동아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겠죠. 자연스럽게 우정은 연애 감정으로 발전했고 그 설레는 감정은 머지않아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들을 묵묵히 받아줄 존재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대는 예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대중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반드시 관객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든 수십, 수백 명의 관객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객의 관심과 찬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급원, 즉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었냐고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는데 능숙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유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좋은 기억을 떠올리든 그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에요. 관계 초기에는 정말 꿈처럼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황홀경 단계 또는 사랑 폭격 단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시기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동거, 임신과 출산, 혹은 그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자신의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당신은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결혼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의식이었을 겁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결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매력을 과시하고 수많은 하객들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거대한 공급 파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반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끼고 빼기를 반복할 겁니다. 출장을 가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지를 슬쩍 빼고 싱글 행세를 하겠죠. 그러다 당신이 왜 반지를 끼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결혼한 사이인데 반지가 뭐가 중요해? 서로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뒤틀린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고 학대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기술이 더욱 교묘하고 세련되어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유리가게에 들어온 황소처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오랜만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을 이혼 소송 중인 불쌍한 피해자로 소개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무책임한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이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이 늘어놓았던 배우자에 대한 모든 비난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인 셈이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 당신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저 끔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야만 해 라는 거짓 서사를 통해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길들여 자신을 떠나려는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공급원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관계의 피해자라서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순진하고 마음이 약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이런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그저 사랑이 식어버린 이전 파트너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데이팅 앱을 사용하거나 동호회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났겠죠. 그들은 당신이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포식자에게 당신의 그 솔직한 이야기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학대할 수 있는 완벽한 사용 설명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점, 상처,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까지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는 훗날 당신의 목을 조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경청하며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며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부추겼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준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기생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되지 않고 당신의 말을 예전처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교묘하게 비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라며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당신과 이혼을 준비하던 이전 배우자는 당신이 낯선 사람의 조종에 의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포식자에게 넘어가 버린 후입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의 품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됩니다.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의 친절한 직원, 헬스장의 다정한 트레이너, 심지어 우연히 우편물을 잘못 가져다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들의 과거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이거나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교묘한 허구를 섞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사람과 그 주변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숙주를 찾아 헤매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순진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들러붙어 그들의 시간, 돈, 감정,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 휴지처럼 구겨 고속도로에 던져버릴 기회만을 노리는 포식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변하지 않는 패턴이자 그들이 갇혀버린 비참한 순환고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그들이 해오던 짓이고 당신에게 했던 짓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짓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퇴화할 뿐입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지구상의 나르시시스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국 늙은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늙고 병든 나르시시스트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맺어온 모든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제자매를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그들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가장 빨리 그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만약 당신을 버리고 떠난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새로운 연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롭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급원 역시 당신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운명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관계에 오래 머물렀을 뿐입니다. 당신은 고칠 수 없는 관계를 고쳐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이 갖지 못한 따뜻함과 공감 능력, 그리고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시간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흙먼지를 털어내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경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행복과 치유의 여정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를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식이 꼭 필요할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위로와 지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몇 가지 상황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가장 닮아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아주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한창 꿈 많고 순수했던 시절이었겠죠. 대학교 캠퍼스나 동아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겠죠. 자연스럽게 우정은 연애 감정으로 발전했고 그 설레는 감정은 머지않아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들을 묵묵히 받아줄 존재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대는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대중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반드시 관객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든 수십, 수백 명의 관객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객의 관심과 찬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급원, 즉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었냐고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는데 능숙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유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좋은 기억을 떠올리든 그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에요. 관계 초기에는 정말 꿈처럼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분명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황홀경 단계 또는 사랑 폭격 단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시기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동거, 임신과 출산, 혹은 그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자신의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당신은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결혼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의식이었을 겁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결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매력을 과시하고 수많은 하객들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거대한 공급 파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반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끼고 빼기를 반복할 겁니다. 출장을 가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지를 슬쩍 빼고 싱글 행세를 하겠죠. 그러다 당신이 왜 반지를 끼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결혼한 사이인데 반지가 뭐가 중요해? 서로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뒤틀린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고 학대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기술이 더욱 교묘하고 세련되어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유리가게에 들어온 황소처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오랜만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을 이혼 소송 중인 불쌍한 피해자로 소개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무책임한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이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이 늘어놓았던 배우자에 대한 모든 비난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인 셈이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 당신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저 끔찍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야만 해 라는 거짓 서사를 통해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길들여 자신을 떠나려는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공급원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관계의 피해자라서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순진하고 마음이 약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이런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그저 사랑이 식어버린 이전 파트너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데이팅 앱을 사용하거나 동호회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났겠죠. 그들은 당신이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포식자에게 당신의 그 솔직한 이야기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학대할 수 있는 완벽한 사용 설명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점, 상처,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까지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는 훗날 당신의 목을 조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경청하며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며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부추겼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준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기생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되지 않고 당신의 말을 예전처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교묘하게 비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라며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당신과 이혼을 준비하던 이전 배우자는 당신이 낯선 사람의 조종에 의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포식자에게 넘어가 버린 후입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의 품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됩니다.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의 친절한 직원, 헬스장의 다정한 트레이너, 심지어 우연히 우편물을 잘못 가져다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당신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들의 과거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이거나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교묘한 허구를 섞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사람과 그 주변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만나기 전 그 나르시시스트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숙주를 찾아 헤매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순진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들러붙어 그들의 시간, 돈, 감정, 영혼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 휴지처럼 구겨 고속도로에 던져버릴 기회만을 노리는 포식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변하지 않는 패턴이자 그들이 갇혀버린 비참한 순환 고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그들이 해오던 짓이고